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 테슬라 모델 3를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작년에 이제 출고 1주년 후기를 남기려고 했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제 2년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모델 3는 2021년 3월에 출고가 되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 3 이제 롱레인지 듀얼 모터거든요. 히트 펌프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구매 당시에 5,999만원에 구매를 했고 6천만원 이하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울시 보조금 기준으로 저는 1,000만원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2년 동안 타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일단 유지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한 달에 대략 제가 1000km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모델 3 롱레인지 전비가 대략 kWh시당 5km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200kWh 정도를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4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내연기관차를 운행을 했을 땐 제가 휘발유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리터당 대략 10km 주행이 가능한다고 한다면 대략 요새 1리터당 1,500원으로 가정했을 때 한 15만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일단 상당히 유지비가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엔진 오일 및 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을 이제 교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저렴한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점은 오토파일럿입니다. 기어를 아래로 두 번 딸깍딸깍 하면은 이제 띠링 소리와 함께 오토파일럿이 이제 구동이 됩니다. 오토파일럿은 이제 주행 보조 장치인데 테슬라 이제 모델 3에 카메라가 이제 있는데 카메라 센서를 기반으로 차선을 읽으면서 이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기능입니다. 오토파일럿을 쓰고 나서 확실히 운전 피로도가 줄어서 장거리 운행에 큰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를 맞추고 이제 정속 주행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과속도 안 하게 되고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무릎과 이제 발목 이런데 이제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 피로도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 3로 거제, 그 다음에 통영, 여수, 부산 이런 곳을 다녔거든요. 원래는 그 전 차량으로는 사실 장거리 여행을 잘 안 했었는데 모델 3로 이제 바꾸면서 장거리 여행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또 톨비도 50% 할인이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 것 같아요. 차량 간격을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원페달 드라이빙입니다. 원페달은 말 그대로 원페달, 한쪽 발만 이용해서 주행을 하는 건데요. 원페달 드라이빙은 이제 회생 제동을 통해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기능이에요. 엑셀 페달 하나로 감가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회생 제동을 이용해서 엑셀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떼면 자연스럽게 차가 멈춰요. 이것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 밟을 일이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적응이 되면 훨씬 편하고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브레이크는 항상 급정거 시에는 밟아줘야 하기 때문에 방어운전은 항상 필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제 회전 제동이 차량을 이제 감속하고
그 남은 전력을 다시 배터리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차량 주행거리도 조금 늘게 돼요. 처음에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를 넘어왔을 때 이 이질감 때문에 사실 진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약간 멀미 증상도 나고 뭔가 다른 차를 끄는 느낌이에요. 너무 이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불과 몇 시간 이내에 적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 탄 사람들은 엄청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조수석이랑 2열에 앉으신 분들은 멀미 증상이 심해서 처음에 그 이질감 때문에 전기차가 상당히 승차감이 더 안 좋다라고 느끼시고 더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차박이라는 이제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모델 3를 타고 나서 처음으로 차박을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커플은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 캠핑도 즐겨 다녔었는데 차박은 이번에 처음 하게 됐어요. 예전 차가 대형 SUV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간도 넓고 다 괜찮았는데 시동을 켠 상태로 에어컨하고 히터를 켜는 게 부담스러웠고 이제 무시동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제한이 생겨서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모델 3는 일단 생각보다 꽤 괜찮은 공간이 나오거든요. 성인 2명이 자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히터와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어서 캠핑 모드를 활용해서 저희는 차박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 하단 밑에 공간을 저희는 냉장고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한여름에도 살얼음 맥주와 정말 시원한 소주를 즐기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커플은 모델 3를 이용하고 나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고 그 덕분에 더 자주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OTA로 늘 새 차를 타는 기분을 받습니다. 일단 OTA는 이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이고 정비소 센터에 직접 들리지 않고 무선 원격으로 이제 새 기능을 추가, 오류 같은 거 이제 개선을 하고 보완, 강화 등을 해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테슬라 모델 3를 타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기대되고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예요.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자동차 트렁크 같은 부분도 이제 뒤쪽 트렁크는 이제 오토 자동인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류가 좀 생긴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면 다음 업데이트 때 이제 그게 또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뭐 새로운 OTA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이제 미리 카페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번 업데이트가 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은 업데이트를 저는 이제 바로 개인적으로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업데이트가 시간이 조금 이제 소요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뭐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25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뭐 최대 40분, 50분 정도 걸린 적도 있고요. 뭐 짧게 끝났을 때는 뭐 10분, 15분 정도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3 2.12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번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25분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은 38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길었는데 업데이트가 뭐 보니까 사소한 오류 수정, 뭐 좀 렉 걸리는 거나 좀 또 오류가 있었나봐요. 그리고 게임이 뭐 추가된 것 같네요. 한번 들어가서 봐보겠습니다. 아케이드에서 여기 뭐 마종 이게 추가됐네요. 보이시죠? 저는 근데 사실 뭐 차 안에서 게임은 해본 적은 별로 없어서 제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시청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이런 게임이 추가가 됐네요. 게임이 추가됐고, 보면 아까 감시 모드에서 뭐 좀 오류가 있었던 게 업데이트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넷플릭스도 시청할 수 있고, 첫 번째, 테슬라 모델 3 차량 주문하기가 꽤 복잡합니다. 테슬라는 딜러가 없다 보니까 직접 주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공홈을 들어가셔서 원하는 모델과 컬러 및 옵션을 직접 선택하셔서 계약금을 넣고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위에 모델 3를 누르시고 지금 주문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403km는 이제 모델 3 스탠다드 모델 기준이고요. 저는 이제 2021년에는 모델 3 롱레인지를 이제 5,999만 원에 샀었는데, 현재는 이제 모델 3 스탠다드가 5,999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퍼포먼스는 7,500만 원 중반대예요. 사실 이것도 테슬라가 시가라는 표현이 있듯이 불과 몇 개월 전에는 8천만 원 중후반까지 갔었던 게 퍼포먼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이제 인벤토리 보기 가서 추가로 옵션을 누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네요.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3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보시면 색상 추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요. 화이트가 기본 이제 추가 금액이 없는 옵션이고요.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128만 6천 원이 더 추가되고, 레드 같은 경우가 이제 250만 원대가 더 추가되니까 제일 고가인 모델 옵션인 거죠. 그리고 힐은 기본적으로 18인치 에어로 힐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19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는 화이트 시트까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델 3 스탠다드는 블랙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이제 EAP라는 버전이고요. 맨 밑에 이제 900만 원이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FSD라는 겁니다. EAP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주차랑 이제 서먼, 스마트 서먼, 뭐 자동 차선 변경, 뭐 자동 주차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이제 FSD의 일부 기능만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오토파일럿은 되고요. 다만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과 다른 것은 FSD는 이제 교통 신호등 및 정지, 표지판 제어를 가능하고 도심 도로에서 자동 교양 등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현이 가능한 게 EAP랑 FSD랑 같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만약에 구매를 하실 거면은 EAP 요 450만 원대를 추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 주문하기 버튼 이제 클릭을 하면 어드바이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및 신청 서류가 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의 거주지를 기반으로 보조금 금액과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조금이 확정되고 기간 내에 출고를 하겠다고 하시면 최종 결제 금액과 인도비를 이제 통보받게 됩니다. 보조금이 최종 승인이 되고 어드바이저의 결제를 진행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등록 대행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마지막으로 최종 차량 인도만이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장에서 직접 계약을 하시면 한 어드바이저가 이제 끝까지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불편함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차량을 인도 받으시면 지금부터 이제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등 이런 건 정말 직접 알아보시고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제 여동생이 최근에 현대 아이오닉 5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딜러분께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고 신차 구매 패키지 모두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뭐 썬팅, 블박 이런 게 모두 다 그냥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테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일단 이 전기차 모델 3 가격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는데 과연 그 유지 비용 그 키로수가 낮으신 분들이나 뭐 평범하신 분들, 사실 이 충전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기름값을 이제 절약할 수 있나? 뭐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그렇게 큰 이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휘발유 경유 가격에 비해서 충전 비용이 저렴하지만 기본적인 이 차 가격이, 전기차 자체가 이제 배터리 가격 같은 것이 비싸고 동급 이제 차량에 비해서 보험료도 좀 다소 비싸거든요. 제가 전 자동차에 비해 보험료가 거의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특성상 한번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AS 기간도 오래 걸리고 대차 그 기간 또한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배터리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수리 비용이 또 어쨌든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전기 충전 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휘발유 차량에 비해 뭐 20만원 이상 내가 절약을 하고 세이브를 된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으로 몇 년 타신다 해도 그 차값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좀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저렴한 것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제 생각은 그건 아니다. 지금 현재 내연 기관차가 더 여러모로 더 이득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충전입니다. 사실 전기차 구매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충전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밥 혹은 회사밥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전기차 구매에 망설이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현재 거주지의 충전 요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완속 충전기가 충분히 있고 주차 공간이 넉넉한 편이라 전기차 충전기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취침 시에 다음날까지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어서 장거리가 아닌 이상 딱히 크게 충전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나 경기권 쪽은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많아서 테슬라 전용 충전소죠. 그래서 나름 인프라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강원도 쪽만 가셔도 이제 뭐 가평, 원주 슈퍼차저 있고 강릉, 그리고 이제 평창 쪽에도 슈퍼차저가 생기긴 했는데 속초 슈퍼차저 이렇게 있고요. 근데 확실히 서울이나 이제 경기권에 비해서 좀 열악한 환경이고, 이제 충남은 그래도 조금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어쨌든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권에 비하면은 확실히 충전 인프라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때도 DC 콤보를 이용해서 휴게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지만 포터트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DC 콤보 호환 오류도 생기는 곳이 제법 많아서 사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님 태우기 민망할 정도의 2열 승차감입니다. 저도 2열에 1시간 이상 타봤는데 일단 헤드룸 여유가 없고 시트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착자감은 나쁘지 않은데 목 부분이 너무 불편해요. 1열에 비해서 승차감이 더 딱딱하고 하드한 느낌이 들어요. 회생제동 때문에 약간 멀미까지 유발하거든요. 이 정도. 승차감 어때? 승차감은 좀 단단한 느낌? 1열에 비해 어때? 1열에 비해서 더 단단해. 단단하고 길이가 좀 짧은 느낌이야. 그래서 편해 안 편해? 그게 제일 중요해. 편하지 않아요. 한쪽 눈을 윙크하게 만드는 단차. 뭐 이 정도 단차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좌우가 조금 달라요. 이쪽이 아까 그쪽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겁나게 불편한 도어 그치. 참 이 가죽이 이 차량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인조 레자 가죽이 조금 아쉽죠. 근데 그래도 착자감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부족한 테슬라 센터가 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울권에는 그나마 몇 군데 있는데 지방 사시는 분들이라면 구매에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까지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생각보다 테슬라가 단점이 많구나 하고 저도 느끼게 되는데요. 물론 단점을 상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 기변병이 올지 모르겠지만 시원한 가속력 그리고 완충되었을 때 뿌듯함, 차박하면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낭만을 즐기러 갈 때면 지금도 설레네요. 모델 3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요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전에 타던 차는 차와 내가 함께 조종해야 하는 느낌이라면 모델 3는 차가 나를 데려다주는 느낌이랄까? 뭔가 안 좋게 얘기하자면 따로따로 노는 느낌인데 그 느낌이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2년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잠깐 타임 2020 다시 다시